자, 첫 번째 시간에서는 포인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포인터에 대해서 복습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포인터 변수는 별 이후의 변수이고 별까지가 그 타입의 포인터 변수를 생성시키는 선언 역할을 하면서 이 포인터 변수의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다른 변수의 주소값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A를 컨트롤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때는 어떤 걸 쓴다? 값을 가리킬 때는 앞에 별을 쓰면은 이게 화살표 역할을 합니다. 이게 가리키는 값을 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이 원리만 이해하시면은 지금까지 예제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잘 따라가시면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예제에서는 복잡한 예제는 나오지는 않고 패턴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몇 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복습 삼아 다시 A의 1 저장, B의 2 저장, 포인터 변수 ptr. ptr은 B의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에 값을 A에 넣는다는 얘기는 B2의 값을 여기에 넣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에 5를 바꾼다는 얘기는 B의 값을 5로 바꾼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해를 하시면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인터에 대해서 조금 더 몇 가지 사항들을 중요한 것들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비교는 포인터 변수에 대해서 이 포인터가 실제로 주소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의 유무 검사를 하는 로직을 많이 씁니다. 즉, 이 포인터가 널이냐 아니냐, 널인지 아닌지를 검사하게 됩니다. 포인터가 널이면 이게 무슨 말이죠? 다른 변수를 가리키는 주소를 받은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실제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자주 씁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포인터가 같으냐,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PQ 포인터 값 자체가 같으냐, 이걸 물어보는 건 무슨 말일까요? 같은 변수를 포인팅하는 주소를 가지고 있느냐, 같은 주소를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같은 변수를 포인팅하도록 두 변수가 포인터 변수가 만들어져 있느냐,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화살표가 동일하게 한 변수를 가리키고 있느냐, 주소를 동일한 걸 가지고 있느냐 할 때는 요겁니다. 요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본질적으로 P하고 Q가 같으냐, 그 얘기입니다. 본질적으로 P하고 Q가 같으냐, 그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두 개가 다른 걸 가리키더라도 그 값이 같으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두 개가 다른 어떤 위치를 포인팅 하더라도 포인팅한 곳의 값이 같으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포인팅하는, 여기 화살표 포인팅하는 값이 두 개가 같으냐,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 두 개를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결국 저희들이 프린트를 해봤는데 정수값의 어떤 주소를 내장해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포인터 변수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정수값의 주소가 저장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로트 포인터 변수 A,
자, 이래도 요 A 내부에는 뭐가 저장이 된다? 정수가 저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수 주소가 저장이 되어서 가리키는 곳에 플로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더블 포인터 C 땡땡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요 C에는 뭐가 저장이 된다? 정수 어떤 주소값이 정수가 저장이 되고 그 정수가 가리키는 곳에는 더블이 저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값 자체는 본질적으로는 주소가 저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포인터는 결국 정수이고 그것이 가리키는 값의 타입이 플로트냐 더블이냐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헷갈리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 원리는 그 앞에 변수가 있으면 화살표에서 그 값을 포인팅한다. 그거 이해하시고 변수 앞에 AND가 있으면은 주소를 반환한다. 이 두 개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예제, 다른 타입의 포인터 변수. 자, A에는 5가 들어가 있고 B에는 23.452 더블 8바이트 실수형 변수, 긴 실수형 변수, IPTR 인테저 포인터, 더블 포인터 DPTR, A의 주소를 IPTR에 연결시키고 B의 주소를 DPTR에 연결시키면 이런 식의 값이 될 겁니다. 요게 될 거고 요게 여기에 될 거고. 요게 지금 상황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요 친구를 가지고서 A를 조정하겠다. 요 친구를 가지고서 B를 조정하겠다. DPTR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결국 정수 주소가 들어가 있다. 그 주소가 가리키는 곳의 값이 실수형, 긴 실수형. 요게 4바이트일 수도 있고 8바이트일 수도 있고 요 타입에 따라서 다르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은 3분의 2를 이해하신 겁니다. 3분의 2를 이해하신 겁니다. 함수에서 포인터를 전달시킬 수 있습니다. 포인터를 전달시키는 게 call by reference 이고, 포인터 말고 다른 걸 전달시킬 때는 call by value입니다. call by value. 이 두 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스캔F 할 때 실수형으로 입력받을 때 X에 받을 때 여기 앞에 뭘 적었죠? 주소를 적었습니다. 주소. X에 주소를 주어서 그 주소의 값을 바꿔주세요 라는 실행이 된 겁니다. 즉 이거는 그 X의 값을 바꾸도록 저희들이 바꾸어 준 겁니다. 실제 값을 바꾸려면은 주소를 보내줘야 됩니다. 포인터 값을 보내줘야 됩니다. 이게 잘 전달이 되나요? 뒤에 수압 예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call by value. 기본적으로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으면 call by value입니다. 값이 그냥 카피되어서 함수에 전달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용하는 곳에서 A, B 3, 4를 넣으면 여기에 로컬 로직에서 지역적으로 A의 3이 B의 4가 할당이 되어서 이 로직이 실행이 됩니다. 그럴 때 템프를 변수를 두어서 A의 값을 템프에, B 값을 A에, 템프의 값을 B에. 이거 뭐 한다는 얘기죠? A, B 값을 바꾼다는 얘기죠. 바꾸는데 중간 위치 공간을 이용해서 값을 바꾸는 거죠. 바꾸면 자, 이런 결과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뭐가 찍히죠? 이 친구의 X 2 좋습니다. 여기 공백, 그 다음에 뭐죠? 3 X2, 3 넣어서 수압 함수를 실행시키면 여기 내부에서 바뀌죠? 이 내부에서 바뀐 게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돼 있습니다. 이게 2, 3 그대로. 왜냐하면 값이 그냥 카피돼서
값만 날아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의 2하고 이 친구의 함수 인자로 받은 2, 3하고 전혀 다른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뀌었는데 밖에서는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다. call by value, call by value, 값만 날아간 겁니다. 값만 보내준 겁니다. 자기는 그대로 있고. 자, 이게 call by value이고 call by referenc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 값을 바꾸고 싶으면 여기에 뭘 쓴다? 여기 뭐? 포인터 변수, 포인터 변수, 포인터 변수를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x에 2, 3. 그럼 여기에 뭐 찍히죠? 2. 여기에 3. 자, 여기 뭘 보내줬죠? x의 주소를 보내줬습니다. 주소를 보내주면 주소를 요 친구가 받습니다. 요 친구가 받습니다. 요 친구가 주소를 받습니다. 요 친구가 x의 주소가 저장되는 변수가 요 친구가 되겠습니다. y의 주소가 여기에 배달이 됩니다. 주소의 값이 배달이 됩니다. 주소의 값이 배달되더라도 여기서 포인팅을 하기 때문에 그 주소에 가리키는 값을 바꾸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3, 2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궁금하신 점, 질문. call by reference. 주소를 인자로 보내가지고 그 인자를 받아서 그 함수에서 처리를 하면 그 값의 효과가 본래의 값에 영향을 끼쳐 있습니다. 이게 그 어레이 할 때도 같은 이치로 수행을 했죠. 어레이 변수 할 때 그 변수를 함수 파라미터로 전달해서 하면 어레이 변수의 본래 값이 바뀌어져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본래 값을 바꾸려면 그 친구를 바꿀 수 있는 자기의 주소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소를 가지고서 그쪽 로직에서 주소가 가리키는 데 값을 바꿔버리면 실제 값이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진짜? 해봐야 알겠습니까? x의 y의 값이 변경이 된다. 자, 이런 용도로 쓰려고 포인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용도, 변수의 값을 call by reference로 바꾸기 위해서. 다음 값을 한번 실행해 보시겠습니까? x0에 5, x1에 2, x2에 3. pt1에는 x1하고 연결시키도록 매핑을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p2는 x2하고 연결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p1은 x1을 가리키고 p2는 x2를 가리킵니다. x1의 주소를 보내고 x0의 주소를 보내고 x2의 주소를 보내서 그 주소가 가리키는 값을 인티저로 받거나 아니면 그 주소를 A에 넣고 그 주소를 B에 넣어서 값을 바꾸면은 이게 뭐가 바뀐다는 얘기죠? x0하고 x1의 값이 뒤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5, 2였는데 바뀌어서 2, 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하고 나면은 2, 5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x0, x1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p1, p2를 여기에다가 넣었습니다. p1, p2 p1은 뭘 가리키죠? p1은 x1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p2는 x2를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실행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죠?
P1, P2 이 두 개 값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개 값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은 x0에는 2, x1에는 무슨 값? 3, x2에는 5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포인터가 있으면 굉장히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많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함수에서 리턴을 여러 개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포인터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 해를 구하는 함수를 작성해 보십시오. 어떻게 반환값을 만들어야 될까? 포인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2차 항의 상수 A, 1차 항의 상수 B, 그 다음에 인터셉트의 C, ABC를 상수로 받아서 자, 요거는 뭐죠? DPTR1 주소를 받아서 또 주소를 받아서 그 주소가 가리키는 값을 두 개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값으로 바꾸어 버리면은 리턴이 두 개가 여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호출한 데서 그 변수의 주소를 넘겨줄 거기 때문에 그 주소를 받아서 여기 함수 로직 내에서 가리키는 값을 저장을 시키면은 실제로는 이게 보이드여서 아무런 리턴 값이 없지만 함수를 호출한 곳에서 이 두 개의 주소 값에 가리키는 곳에 값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 개의 리턴을 받아간 것과 같은 이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포인터를 쓰시면 이렇게 쉽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달이 됐나요? 이해가 됐습니까? 불완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코에피션트를 스캔F로 ABC를 이용해서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하세요. 루트를 ABC에 해당하는 루트 1, 루트 2에 대한 값을 여기다 넣어주세요 라는 얘기로 여기 뭘 적는다? AND 주소를 넣어줘서 여기에다 값을 넣어주세요. 여기에다가 값 넣어주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값을 프린트를 시키면 두 개의 리턴 값을 받아오게 된 겁니다. 자, 세컨드 폴리노미얼 C. 자, 이걸 실행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했던 대로 함수 원형을 앞에 선언해 주면 여기에서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밑에 함수에서 이게 실행이 되면 ABC를 scanf로 3개의 값을 받고 comRoots 함수를 실행시키면 그 ABC를 전달해 주고, 이거 다 아시죠?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에 두 개 해당하는 식을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이거 할 때 주소를 받아서 주소가 가리키는 값을 바꾸면 이 친구에게 값이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여기다가 찍으면 두 개의 값.
코이피션트. 이렇게 하면 두 개의 근이 뭐죠? 1하고 마이너스 6 이렇게 1하고 마이너스 6 이거 하실 수 있겠죠? 1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은 0 하면은 인수분해 하시면은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6 그 값이 여기 두 개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전달이 됐나요? 어떻게 하시는지? 다음과 같은 함수를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자,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함수이겠습니까? 4, 3, 5 x의 주소를 넣고 y의 주소를 넣습니다. 주소를 넣으면 이 주소에 맥스, 이 주소에 민 들어오죠. 그 주소가 가리키는 값을 바꾸게 되는데 이 로직이 뭐 하는 로직이죠? 최대값에 맥스를 넣고 최소값에 민을 넣는 로직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x에 뭐가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4개 중에 제일 큰 거. 그러니까 x에는 5, y에는 3. 자, 또 이렇게 하면 x에 5, y에 3 이렇게 5, 3, 2를 보내면 x 주소, y 주소 넣으면 x에는 뭐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5, y에는 2 이렇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조금 어려운 예제인데 지금까지 하셨던 거를 이해를 하시면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보내드린 중에 리턴 스택 테스트 와, 너무 많네 이거. To be continued. 자, 결과만 말씀드리고 제가 이거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결론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시 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이거를 한번 실행해 보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은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로직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 함수가 메인 함수처럼 실행이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 myName이라고 홍길동 넣어놨죠. 어레이로 했죠. 이거는 지난 챕터에 어레이 배우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프린트 리버스를 시켜라 그러면은 이 친구가 홍길동을 뒤로 찍어주는 로직이 실행돼서 뒤로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copy names 시키면은 여기에 내용 있는 것을 여기에다가 넣으세요 하는 로직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스트링을 찍으면은 그대로 홍길동이 찍히고, 자, copy names 2 시키면은 copy names 2를 시키면은 여기 내부에 20개의 어레이를 만들어서 같은 로직으로 찍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내부에서는 이 친구의 값을 찍으면은 제대로 찍힌 값이 나오는데 이 친구를 다시 반환을 시켜주면은 그 값이 여기서 찍힐 때는 제대로 안 찍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좀 어려운데 결론은 이겁니다. 함수 내부에서 이렇게 어레이로 만들어서 이 친구를 반환값으로 보내주면은 그 값은 외부 함수에서 반영이 안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멜록을 쓰게 됩니다. 멜록을 쓰게 됩니다. 자, 요 로직은 여기서 잡힌 함수는 요 함수가 실행이 돼서 끝나면은 여기 내부에서는 유효하게 작동이 되는데 요 결과를 copy names 2의 바깥으로 보내주면은 요 친구는 여기서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대신 반대로 copy names 3에서 멜록을 쓰게 되면 요 친구의 값을 반환을 시켜주면은 요 친구는 여기에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렇고 다음 시간에 그 뒤에 나오는 추가 자료에 이어서 더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